안녕하세요. 오늘은 NCLEX 3개월 만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6월 21일 날에 사이판에서 시험을 응시하였고 6월 23일에 퀵 리절트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CLEX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3개월을 공부 기간으로 잡았는데요. 그 중에 첫 달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로 된 문제들을 푸는 게 생각보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월드로만 공부를 했는데 첫 달에는 하루에 45문제 정도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째부터 하루에 85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85문제를 약 2시간 동안 풀고 오답을 2시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이론 그리고 오답 노트 복습까지 1시간 동안 하면서 하루에 최소 5시간 정도는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2주 정도 전부터는 속도가 많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약 170문제 정도를 풀었고 전부 오답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루에 최소 그래서 저는 4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단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드로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6월드에 총 2700문제가 있고 모의고사 3회가 있는데 한 회당 100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문제를 풀고 다 푼 다음에는 틀린 문제들로만 해서 다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 1500문제 정도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이 생각날 정도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답률은 처음에는 50%로 시작을 해서 60%, 70%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안정적으로 80%대까지 받았습니다. 모의고사는 3회 모두 정답률이 76% 정도 나왔고 합격 가능성은 하이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저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풀 때에는 계속 고민을 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찾아봐야지 이거는 단어 뜻만 알아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꼭 문제를 다 푼 후에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단어장 안에 모르는 단어나 처음 보는 약물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분량은 공책 7장 정도가 나왔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만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 단어장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예쁘진 않는데 이렇게 제가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전부 단어장에 적어놨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약물 같은 것도 이렇게 자궁수축 유도제, 골 파괴 억제제 이렇게 약물도 적으면서 추가적으로 외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오답 노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틀린 문제는 항상 오답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월드에서 리뷰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각 문제별로 그 문제에 관한 개념과 자료들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저는 공책 3권 정도를 쓴 것 같고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앞에 적힌 내용들이 노트 후반부에 똑같이 적은 경험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그것을 외우려고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답을 어떻게 작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나필락시스에 관한 정보면 먼저 에피네프린을 주고 처음 준 게 효과가 없으면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IM 에피네프린을 계속 준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데노신이라는 약물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발작성 상심술성 빈맥일 때 쓸 수 있다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발작성 상심술성 빈맥의 EKG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펠레이티브 케어와 호스피스 케어에 관한 비교를 적어놨습니다. 호스피스는 이제 완화적 의료만 제공하고 펠레이티브 케어에는 치료적 의료도 제공한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페탈 디마이스가 엄마 뱃속에서 되면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의 개념을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사망까지 가능한 질병이고 이럴 때는 혈액 응고인자에 관한 혈액 검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네 번째는 인강은 꼭 들어야 될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강은 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부 시절에 이와 엔클렉스를 통해서 인강을 구매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저는 실제로 공부를 할 때에는 인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월드 문제를 풀면서 엔클렉스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개념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심플 널싱 유튜브 강의도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았고 저는 잘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된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돌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서 기임액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 아산병원 질환백과를 활용하여서 셀리악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된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신 다음에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나만의 꿀팁입니다. 엔클렉스는 국가고시를 공부할 때는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나 그리고 약물들을 많이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 시보르겐 증후군, 그리고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일대 아데노신을 투여한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러한 질병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엔클렉스 문제에서 이제 4가지나 5가지 케이스를 준 다음에 가장 먼저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가 누구인지 골라라. 이러한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저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집은 하나 정도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해피캠퍼스에서 요약집을 구매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약 A4 용지 350페이지 정도 분량의 요약집을 구매해서 약 3회독 정도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넘어가면서 속독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약집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개념을 익히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월드에서 문제를 풀 때 정말 안 외워지는 문제들은 저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 스토리에 퀴즈를 만드는 스토리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에다가 퀴즈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시험장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이판에서 시험을 봤고요. 사이판에 있는 건물들이 오래된 느낌의 건물들이 많은데요. 사이판 그 시험장 내부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한국인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험은 8시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신분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을 잡아먹어서 실제로는 저는 한 8시 20분 정도에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사이판에서 시험을 보게 되신다면은 7시 반에서 7시 40분 정도에는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혈관 등록이랑 사진도 찍고 여권과 함께 신분도 검사하기 때문에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직원이 주는 봉투에 담고 시험이 끝나고도 꼭
직원 앞에서 직원이 개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핸드폰을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뿔테 안경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거 그냥 젠틀몬스터 안경인데 시험관이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엄청 오랫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날 때도 그 다른 직원이 오셔가지고 엄청 의심하는 눈빛으로 또 안경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신 후에 또 엄청 오랫동안 제가 안경을 검사하였는데요. 그래서 뿔테 안경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혹시 조금 많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기마개도 주고 각 자리별로 그 3M 소음 방지 그 기마개도 있기 때문에 소음과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은 2시간이 넘어가면 검은 화면이 뜨면서 너 쉴래?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은 그냥 언제든지 내가 쉬고 싶다 할 때는 손을 들어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쉬는 시간에 시험이 멈추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꼭 알고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시간 이상을 시험을 봤는데 쉬는 시간 갖지 않고 저는 시험을 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후기는 우선 아침 8시라서 저는 좀 피곤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화면이 유월드 노트북으로 푸는 화면이랑 실제 시험 화면이랑 똑같기 때문에 꼭 아이패드로만 푸는 게 아니라 노트북으로 한번 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풀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풀만한데?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저는 총 85문제까지만 풀고 시험이 종료되었고요. 종료 후에는 설문조사를 한 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모르는 문제들도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찍고 아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고 간다는 생각으로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피곤하고 긴장한 상태라 다음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 저는 85문제를 푼 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었는데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는 제가 알려주는 것이 금지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유월드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배우는데 생각보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배우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관한 것들이나 혹은 감염 관리 중에 공기, 비말, 접촉 이런 접촉주의 같은 개념들도 꼭 익히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날에 시험을 보고 퀵 리절트는 비즈니스 아워 48시간 후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것 같았었는데 한국 시간 기준 일요일 오후 10시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엔클렉스 3개월 만에 공부하고 85문제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엔클렉스는 국가고시보단 어려운 시험이지만 누구나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